대한민국 청소년의 기자단 서나은 인턴 기자,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한국과 중국 간 관계가 악화됐다. 처음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편파 판정으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 선수들은 억울한 결과를 얻었다. 중국의 심사위원들이 주장하는 바는 그저 중국 선수들에게 최대한 메달을 몰아주려고 포장하는 말일 뿐이었다. 이에 한국인들은 분노했고 심지어 한국의 한 기자는 그냥 중국이 메달 모두 가져가라고 하자라는 문구가 도배된 기사를 작성해 사람들의 환호를 샀다. 심지어 해당 기사는 새로 읽기를 해도 같은 문구를 읽을 수 있어 더욱 찬사를 받았다. 물론 해당 기사는 결국 삭제됐지만 아직까지 계속 회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런 한국의 태도에 중국 또한 굉장히 신기가 불편하다는 반응이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연예인 한 명이 중국이 가장 논란이 됐던 날 중국에서 금메달을 2개나 획득해서 좋다는 말을 SNS에 게시했고 이로 인해 많은 비난을 사게 됐다. 이에 질세라 중국에서는 한국인 연예인들의 SNS 계정에 트롤을 하는 행위를 일삼았다. 과연 중국에서 어떤 연예인의 행동을 문제 삼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방탄소년단 RM 시작은 바로 세계적인 K-POP 스타인 방탄소년단의 리더인 RM, 랩몬스터이었다. RM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전에서 실격 처리된 한국의 쇼트트랙 국가대표 황대헌을 응원하는 이모티콘을 남겼다. 그는 황대헌 선수가 중국 선수 2명을 제치고 앞서가는 모습을 게재했다. 황대헌 선수는 2월 7일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조 1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 간 판정 논란 이후에 결국 실격 처분을 받게 돼 전 국민이 분노했다. 황대헌 선수는 해당 시합에서 다른 선수와의 충돌 없이 깔끔하게 추월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은 황대헌 선수가 레일을 늦게 변경했다는 이유로 실격 처리한 것이다.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를 압도한 그룹인데다가 중국 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사건을 용감하게 다룬 RM에게 수많은 한국 팬들이 찬사를 보냈고 대신 중국인들의 수많은 악플 공격이 시작됐다. 중국인들은 RM의 인스타그램 댓글창에 구토 이모티콘을 다는 등 지속해서 악성 댓글을 달자 RM은 자신의 댓글창을 막았고 방탄소년단 공식 계정의 게시물에 댓글 테러가 계속됐다. RM은 이런 모멸에도 굴하지 않고 황대헌 선수가 이후 이뤄진 1500m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을 때 인스타그램에 리스펙트라는 글과 함께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금메달을 받은 순간을 축하했다. 2. 배구 선수 김연경 황대헌 선수가 쇼트트랙 1000m 준결승전에서 실격된 당일 도쿄올림픽을 빛냈던 배구 여자 김연경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또 실격와 열받네라는 글을 남겼다. 시원시원한 그녀의 성격답게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한 이 글은 수많은 좋아요를 받으며 리트윗을 거쳤고 네티즌들의 응원을 받았다. 또한 RM과 김연경의 인기는 한국을 초월해 전 세계에서 알려져 있기에 다른 나라들도 현 사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됐고 한국의 억울함을 널리 퍼뜨릴 수 있었다. 김연경 또한 RM과 마찬가지로 황대헌 선수가 1500m 금메달을 받게 됐을 당시의 모습을 스토리에 게시하며 수많은 박수 이모티콘을 달아 축하 세례를 이었다. 3. 방탄소년단 슈가 다음 연예인 또한 방탄소년단 멤버이다. 방탄소년단 슈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복을 입은 사진을 올렸다. 그는 다른 부가 설명 없이 D라는 짧은 글만 올렸는데 해당 사진이 2020년 오거스트 D의 D 타이틀곡인 대취타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뮤직비디오에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올린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올린 것을 보면 단순히 뮤직비디오 당시의 사진을 게재하기 위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전을 회상하는 글귀도 따로 게시하지 않은 점을 보면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 간 한복 관련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한복 논란이 생기게 된 계기에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이 있다. 개막식 당일 한복으로 추정되는 흰색 저고리와 분홍색 치마를 입은 여성이 중국의 국기인 오성홍기를 전달하는 소수민족 대표 중 한 명으로 출연해 논란이 된 것이다. 역사 왜곡 논란이었던 동북공정처럼 이번에는 한복공정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4. 배우 박신혜 또한 한복을 입은 사진을 게재해 중국인들의 악플을 받은 케이스이다.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화 상해원 당시 찍었던 사진을 올리며 상해원 찍을 때 원 없이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입으니까 여전히 또 좋다라는 글을 함께 게시했다. 그녀는 또한 해시태그로 한복 커리언 트라디셔널 클로즈를 덧붙여 한복이 우리나라 전통 의상임을 강조했다. 이를 본 중국인들은 역시나 악플을 달며 비난했다. 중국인들은 한복이 중국의 의복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한복 관련된 한국인들의 게시물에 우리 옷을 훔쳐 입었다, 한복은 중국의 것이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렇듯 중국인들의 행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많은 연예인들이 중국인들의 악플을 각오하고 한복을 입은 사진을 열어 돌리며 우리나라의 전통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베이징 올림픽은 사람들에게 중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줬다. 원래도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았는데 이번 올림픽으로 인해 더욱더 나빠졌다. 중국 상품 불매 운동은 물론이고 이제는 더 나아가 중국과 중국인 혐오로 번져나가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에브리타임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알아서 자퇴해달라는 글이 올라오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물론 중국에 대한 반감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중국인을 혐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죄 없는 자국의 국민들이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제대로 된 인식과 조치가 필요하다.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에서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고 그것이 만천하에 알려진 것과 다름없는데 여전히 자국이 최대 강국이고 자국인의 말이 모두 옳다는 인식은 스스로 중국을 갉아먹는 것과 같다.